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7일 태국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중화기 철수와 포로 송환 등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됐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총리가 공동 증인으로 참석해 즉각적인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태국 아누틴 총리는 이번 서명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평화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협력 및 핵심 광물 MOU 체결도 함께 발표되며 연내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국경 지역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태국 방문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이루어졌으며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인 만큼 캄보디아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이 평화를 향해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군과 외무부가 협력해 중화기 철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며 향후 훈 만해 총리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야당 의원이 최근 미국과 체결된 히토류 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당 소속 파타라퐁 릴라팟 의원은 이번 MOU는 태국 자원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환경적 고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태국이 미중 히토류 경쟁의 말단 기지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정비와 환경 보호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MOU는 아누틴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히토류 탐사와 공급망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정부의 자원 외교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아세안 한국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3대 협력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으며 아누틴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첫 공식 대면을 가졌습니다. 태국은 현재 아세안 한국 관계의 조정국으로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안에는 AI 기술 공유, 태국 한국 EPA 조기 체결, 청정 공개 아세안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됐으며 사이버 범죄와 해양 안보 대응, 스팸 범죄 공동 대응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갈등은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2026년부터 시작될 아세안 한국 공동 실행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미국이 1080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협상에 돌입하면서 태국 수출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태국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으로 통조림 파인애플, 타피오카, 냉동 열대과일 등 태국산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주요 혜택 품목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히토류 관련 MOU가 협상에서 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협상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특히 전자제품 분야는 35.5% 성장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2025년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42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였고 연간 수출 증가율은 최대 10.4%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컴퓨터, 자동차, 보석류 등 산업군이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시장은 35% 이상 성장해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약 3,300억 달러, 약 11조 바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 변동,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26년 수출 전략도 준비 중이며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국 산업기초광업국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히토류 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현재 국내 히토류 매장지는 상업적 가치가 낮아 실제 채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디탓 와신논 국장은 태국은 주로 호주 등에서 히토류 원광을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구조라며 정제 기술도 부족해 국내에서 원소 추출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MOU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배제하지 않지만 국민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검은 옷과 상복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자제한 상점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민의 애도 분위기를 존중해 할인까지 해준 상점들에 감사드린다며 공정거래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의류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4만 바트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콘라큰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검은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공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최근 국경 분쟁과 스캠 범죄 확산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의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국제 협력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관광업계는 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지지만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안전협약 체결과 여행자 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태국 내에서 발생한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숙박 예약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단기적 이미지 회복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이 2025년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신규 분양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프로젝트 수와 세대 수, 분양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저층주택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반면 콘도미니엄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여전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년 신규 분양은 약 4만 1000세대, 총 2600억 바트 규모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거품을 방지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통신당국이 콜센터 범죄 차단을 위해 심박수와 게이트웨이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자는 9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바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역시 등록되지 않은 장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국민 보호와 통신망 안전을 위해 모든 사업자와 장비 보유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 장비 사용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촌부리 꼬시창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월 5일 예정됐던 러이크라통 행사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왕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존경의 뜻을 담은 것으로 섬 전체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영원히 마음에 새기며 왕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행사 취소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태국 북북부에서 통신망 마비를 초래한 신호장비 절도범 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통신사 직원으로 위장해 대낮에 장비를 훔쳤으며 피해액은 500만 바트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주범을 특정하고 고무나무 농장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신 장비와 절단 도구 등이 함께 압수됐으며 용의자들은 장비를 부품 단위로 온라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모두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시가 2025년 국제불꽃놀이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영원한 왕실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고 시리깃 왕대비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1분 묵념을 시작으로 전통 공연, 폰, 왕실 음악, 오케스트라, 사진 전시 등이 마련되며 국제 불꽃쇼에는 5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타야시는 검은 리본을 부착한 전통 복장을 권장하며 화려한 복장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파툼타니에서 오물수거 차량이 도로변에 반복적으로 오물을 불법 투기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주택가 인근 도로에 오물을 쏟아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했으며 주민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차량 소유주를 추적 중이며 도로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6만 바트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개월째 이어진 투기로 인해 질병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논타부리 깐짜나 피색 도로에서 픽업 트럭 사고로 대형 도로 안내판이 붕괴되며 이른 아침 전 차선이 마비되는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0월 27일 오전 5시경 발생했으며 차량은 고속 주행 중 안내판 기둥을 들이받아 구조물이 도로 위로 무너졌습니다. 도로국은 크레인을 투입해 약 2시간 내 복구를 마칠 예정이며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정부 재산 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차량 정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도로국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차량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 KK파크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4차 폭발로 철제 파편이 태국 영토까지 날아들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미얀마군과 연계된 카렌 저위군이 스캠 조직 시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국경을 넘어온 외국인은 1,500명을 넘었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인도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외국인 탈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태국 당국은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73명을 검거하고 5억 2,200만 바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현직 경찰 간부도 포함돼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는 공직자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와 중앙수사국은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전담센터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사기 관련 URL 2,750사건을 차단하고 국경 유입 외국인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6개월 내 피해 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사모프라캄 방플리 지역의 한 주택에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가 설치된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1시경 라차테와 지역의 타운하우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지만 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2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굴 장비와 인접 침실이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고양이 한 마리가 무사히 구조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팀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국 특별수사국 DSI가 배우 땡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짜오프라야강 수상 현장을 단 하루 동안 직접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사진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피고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DSI는 사법 절차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 검토와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SI는 이번 현장 검증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기상국이 북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이변을 경고하며 10월 29일부터 폭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상특보는 베트남 남부 해안의 저기압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국은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태국 출신 멤버 리사가
태국 국기 디자인의 의상을 착용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해당 의상이 자국 국기를 연상시킨다며 SNS에서 의견을 제기했고, 이에 태국 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 팬들은 리사의 의상은 태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의 표현이라며 문화적 상징을 둘러싼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문화적 민감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양국 네티즌 간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던 한 노인이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3년간 주말마다 해변을 돌며 수집한 물품 중 다이아몬드 반지는 최대 30만 밭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됐고, 판매 가능한 금의 가치는 약 7만 6천 밭으로 평가됐습니다. 노인은 운동도 되고 환경도 지키는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며 뜻밖의 수익에 감격을 전했습니다. 금은방 측은 다이아 반지를 가족의 유산으로 보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작은 취미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보물 사냥꾼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실종된 고양이를 찾던 보호자가 뜻밖에도 3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게 된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은 수컷 고양이 호이맨을 찾기 위해 사리금까지 걸고 나섰던 보호자는 제보를 받고 데려온 고양이 외에 또 다른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파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고 확인한 결과 진짜 호이맨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집에는 호이맨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3마리가 남게 되었고, 이 기묘한 해프닝은 실종 고양이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찾던 고양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티즌들은 복제된 호이맨들이 집을 점령했다, 진짜는 소파 밑에 있었다는 반전이 영화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